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유경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Structure Extraction in Task-Oriented Dialogue with Stock Cluster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은 3월 3일에 업데이트된 아카이브 프리프린트 상태인 논문입니다. 굉장히 최신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 발표되지 않았고 해당 논문은 세일스포스 리서치라는 연구 단체의 논문이며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 7월 1일 세미나에서 진행했던 코코DST를 발표한 연구단체입니다. 또한 해당 논문은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라는 이 하나의 큰 태스크 중에서도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이라는 태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의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인 트레이드라는 논문의 저자가 참여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저자로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라는 논문은 제가 작년 1월 19일 세미나에서 진행을 했고 해당 논문은 DST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저자는 이 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TOD 버트라는 중요한 논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을 위한 연구는 아닙니다. 해당 논문은 이 TOD라는 하나의 큰 태스크 안에서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추출해내는 연구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라는 레이블보다 확장된 정보를 추출해서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던 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은 대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대화 턴이 쌓였을 때 하나의 대화 턴에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레이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다이얼로그들이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를 수행을 하고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서브 태스크 중의 하나로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이라는 태스크를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은 기존에 있던 태스크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내는 관점에서 스트럭처 익스트랙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다이얼로그가 유저와 시스템 사이에서 번갈아서 일어났을 때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슬롯 밸류라는 값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텍스트 값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 값으로 매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값으로 매핑된 것을 노드로 표현을 한다면 기존의 다이얼로그 어노테이션에 비해서 제한하는 방법론으로 뽑았던 다이얼로그 플로우들을 한번 그림으로 시각화해 볼 경우 왼쪽 그림보다 조금 더 다양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논문의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Structured Information in Dialogue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과 유저 간의 대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에서 사용되는 이 레이블 정보가 다이얼로그 내에서 Structured Information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같이 이 다이얼로그 어터런스가 주어졌을 때 시스템과 유저가 일련의 대화를 수행을 했고 이 대화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의 태스크인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다이얼로그 어터런스에 오른쪽과 같은 레이블을 가지는 형태로 이미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attraction 그리고 에어리아에 해당하는 안암동이라는 단어가 이미 매핑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레이블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도메인에 특정한 predefined된 슬롯에 할당된 이 안암동이라는 밸류를 저희가 왼쪽에서 볼 수 있는 다이얼로그 어터런스에서 찾아내는 것이 이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다이얼로그 어터런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텍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unstructured 데이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 같이 왼쪽의 unstructured 데이터를 특정한 트리플렛으로 묶어놓은 형태는 structured dialog state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TOD는 Task Oriented Dialog이기 때문에 미리 정의된 상황인 이 Attraction이라는 도메인이 정해지고 이 Attraction에 사용 가능한 Predefined 슬롯이 미리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도메인은 온톨로지라는 미리 정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에 알맞는 predefined 슬롯이 할당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attraction이라는 도메인에는 타입과 에어리아와 그 에어리아의 네임에 대한 이 세 가지 슬롯이 미리 데이터셋에서 정의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리얼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predefined 슬롯이 available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이 predefined 슬롯에 의존하지 않고 structured information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정보들을 잘 추출해내기 위해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의 정보를 사용을 했었는데 기존의 레이블을 정의하는 방식 외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 새로운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존의 태스크가 아니라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당 논문에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크게 논문은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익스트랙트하는 방법인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렇게 뽑아낸 스트럭처드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첫 번째 파트에서 알고리즘을 하나 제안을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론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1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인풋으로 다이얼로그 어터런스가 들어오게 되고 해당 파트에서는 슬롯 바운더리 디텍션 그리고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됐을 때 현실 대화에서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사용 가능한 predefined 슬롯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형태였지만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우리가 주어지는 이 도메인에 대해서 어떠한 슬롯이 올지 그리고 몇 개의 슬롯이 올지 알 수가 없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실 대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슬롯들이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파트인데 해당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멀티 리스폰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다 라고 해서 MRDA라는 이름을 붙인 방법론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스테이트 텍스트 딕셔너리라는 것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스테이트 텍스트 딕셔너리를 통해서 다이얼로그의 시퀀스가 다음과 같이 000, 011, 021의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정해져 있을 때 이 000이라는 레이블에 할당된 밸류 값 중에 어떤 값이든 하나씩 뽑아내서 레이블의 순서대로 구성해서 대화를 만들어내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이 스테이트 텍스트 딕셔너리를 구축한 다음에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어그멘티드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하나의 다이얼로그를 만든 다음에 이를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했을 경우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성능이 향상되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TOD 데이터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키마를 제안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태스크가 아니라 새로운 태스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predefined 슬롯을 사용하지 않고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해서 현실 대화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하나의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또한 새로운 다이얼로그 이 스트럭처는 어그멘테이션의 활용이 가능하며 TOD를 풀이하는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하는 연구이며 이 새로운 태스크는 Slot Boundary Detection 그리고 클러스터링이라는 태스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도 개별적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 이 슬롯에 대해서 extract structure information을 잘 했다면 이 메인 프로세스를 위해서 두 가지 스텝을 거치게 되고 evaluation은 이 클러스터링을 얼마나 잘 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매트릭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매트릭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스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트 텍스트 딕셔너리가 추출되게 되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파트에서는 이 MRDA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이밸류에이션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Dialogue Response Generation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개념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직한 컨셉을 좀 이그젬플로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 구성원을 특정한 클러스터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DSBA라는 하나의 도메인이 미리 정해진 픽스된 그룹 3가지로 꼭 나뉘어져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실이 NLP, 비전, 그리고 타임 시리즈라는 3개의 픽스된 그룹으로 인원을 한 명씩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된다면 저희는 이렇게 정해진 그룹의 기존의 인원들을 하나씩 할당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DSBA라는 도메인에서 그룹 이름이 무엇인지 그룹이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원을 할당해야 된다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실 인원들을 하나의 인베딩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희 구성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나타난 그룹을 하나씩 클러스터링을 해보면 그룹 1에서 그룹 4까지 4가지로 나눠진다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을 클러스터링해서 그룹별로 할당을 할 수가 있지만 할당된 그룹 1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룹 2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베딩 형태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가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눈치채신 분들께서는 왼쪽의 태스크는 앞서서 설명을 했던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오늘 저희가 풀이하고자 하는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은 오른쪽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스트럭처 TOD라고 표현을 했지만 해당 논문의 약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메서덜러지를 좀 살펴보면 이 데피니션에서 XI와 ZI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XI 같은 경우는 타임 스텝 I에서 유저와 시스템의 어터런스 쌍입니다. TOD의 다이얼로그에서 가장 큰 가정 중에 하나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를 주고받는 하나의 단위가 다이얼로그 턴이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대화는 어터런스와 시스템이 한 번씩 대화를 주고받은 이 다이얼로그 턴 한 쌍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터런스 쌍을 정답을 지었을 때 이 ZI 같은 경우는 XI에 대응하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는 다른 태스크인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에서 얘기하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와는 조금 다르고 단어의 의미처럼 이 하나의 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다이얼로그의 상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SJ라는 표현은 도메인과 스페시픽한 슬롯의 값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이 MSJ 같은 경우는 슬롯 SJ가 몇 번 변경되는지, 모디피케이션 되는지에 대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S에 들어가는 마지막 인자인 N 같은 경우는 슬롯이 총 몇 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개수를 의미하고 이 개수는 도메인별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태스크에서 풀고자 하는 데피니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도메인이 혼재된 상황인 멀티 도메인 다이얼로그를 가정하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도메인별로 나오는 슬롯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싱글턴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점은 ZI에서 나오는 이 레이블 값은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는 숫자로 표현이 되고 이 다이얼로그 하나는 하나의 인덱스에 매핑되는 상황입니다.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가 도메인 슬롯 밸류로 구성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DST 태스크가 아니고 슬롯의 변경 횟수로 이루어진 값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에서는 왼쪽에서 이렇게 스포츠와 센터 그리고 뮤직과 센터 이렇게 다른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텍스트가 들어오더라도 동일한 레이블인 011과 011로 매핑이 될 경우에는 두 가지가 완벽하게 똑같은 레이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레이블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스키마는 DST를 잘 풀기 위한 어떤 익스트라 피처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룰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논문에서 가장 크게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predefined slot이 리얼 시나리오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연구실 구성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연구실 구성원들이 어떠한 주제에 맞게 할당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겠지만 저희 연구실 구성원을 모르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 연구실에서는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듯이 리얼 시나리오에 해당 파트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가장 첫 번째 가정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의 카테고리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슬롯의 개수도 미리 정하지 않고 추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론을 채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것은 다이얼로그 스트럭처를 뽑아내는 것이 될 텐데요. 저자들은 이러한 extract dialogue structure를 위해서 새로운 서브태스크인 slot boundary detection과 clustering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저자들이 원하는 목표에 맞게 필요한 두 가지의 태스크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타겟 도메인이 주어졌을 때 이 타겟 도메인 안에 있는 다이얼로그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find slot의 candidate 이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슬롯이 무엇인지 슬롯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슬롯이 될 수 있는 캔디데이트를 찾는 과정이 이 서브 태스크에서 수행하고 싶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 언톨로지라는 데이터셋에서 추출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해당 슬롯 같은 경우는 에어리아, 타입, 네임으로 명확하게 슬롯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슬롯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런 에어리아나 타입이나 네임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슬롯들을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클러스터들로 매핑을 하게 되면 가까운 클러스터,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는 것들이 함께 잘 매핑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답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왼쪽에서 정답 값에 이 에어리아라고 되어 있는 곳에 north와 east, south, west까지 네 가지 값들이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수행을 했더니 이게 어떤 슬롯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특정 클러스터에 하나씩 묶여있는 형태가 왼쪽에서 정의한 트루 슬롯 언톨러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값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수행되어야 하는 값은 이 각각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슬롯에 할당될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태스크는 slot boundary detection이다 라고 정의를 했지만 컨벤셔널한 BIO 스키마를 따라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 텍스트가 존재했을 때 텍스트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시퀀스 레이블링 문제로 다시 만들어서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슬롯 그룹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텍스트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이 슬롯에 대한 값들, 캔디데이트들을 예측하는 식으로 문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2를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멀티워즈 그리고 에티스, 스닙스라는 세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슬롯 바운더리 디텍션을 수행을 한다면 유저의 어터런스로부터 이 런던 킹 크로스라는 해당 단어를 뽑기 위해서 레이블을 진행을 할 때 BIO 스키마를 따라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해서 특정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 런던 킹 크로스를 잘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슬롯 바운더리 디텍션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아웃풋 형태입니다. 다른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해당 값이 어떻게 슬롯인지 아느냐라고 레이블링을 어떻게 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존에 등장이 되었던 학습 과정에서는 슬롯 언톨로지를 기반으로 이 BIO 태그를 레이블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퍼런스 할 때는 해당 값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잘 학습을 했다면 슬롯 언톨로지와 비슷한 값들을 인퍼런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해당 논문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매핑을 시키고 나서
소프트맥스에 보내서 final but hidden state를 가지고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수행하는 것은 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런던 킹크로스 같이 세 가지의 값이 하나의 스팬으로 아웃풋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슬롯 토큰 스팬을 클러스터링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단어 값이 평균 값으로 하나, 둘, 세 가지의 히든 스테이트를 평균해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이 해당 값을 슬롯의 그룹으로 매핑시키는 역할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클러스터링 방법론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히든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부터 분류된 클러스터들은 하나의 슬롯 그룹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K-means, BERT, 그리고 아그로모레티브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해서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부터 슬롯의 바운더리를 예측한 값을 통해서 클러스터링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디터미니스틱 프로시저를 좀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첫 번째 다이얼로그 턴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모두 0으로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슬롯 토큰 스팬을 이 슬롯 바운더리 디텍션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이렇게 찾아낸 값들을 활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디텍티브 슬롯 토큰이 이제 특정 클러스터에 속한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즉 여기서 나온 이 스포츠라는 하나의 단어가 여기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가 1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000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다이얼로그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등장한 이 스포츠라는 값이 두 번째 클러스터로 매핑이 되었다라는 것을 결정을 했다면 스포츠라는 단어가 두 번째 클러스터에 처음으로 생겼으니 1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이얼로그가 들어왔을 때 이 시네마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해당 토큰이 즉 해당 이 슬롯 토큰이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다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1번으로 되어 있었던 이 두 번째 슬롯이 1이 더 업데이트돼서 두 번 업데이트된 상태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논문의 코드를 확인을 해보면 세 가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서 K-means를 활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000이라는 값은 즉 3개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의 도메인별로 몇 개의 값을 몇 개 클러스터를 가질지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 값으로서 슬롯을 미리 정의해 주게 되는데 논문의 저자들은 우리는 슬롯 클러스터의 이름 그리고 종류를 미리 정하지는 않지만 다이얼로그 데이터에 의해서 어트랙션이라는 하나의 도메인이 3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프라이어 널리지로서 사용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할 때 이제 클러스터를 3개로 매핑을 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트레인 도메인에서는 6개를, 호텔 도메인에서는 10개 이런 식으로 정해진 슬롯의 개수는 정해주는 상황입니다. 처음 논문을 읽었을 때 완벽하게 모든 슬롯의 네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클러스터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리얼월드 시나리오에서 이를 미리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이 슬롯의 개수를 미리 좀 정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슬롯 그룹의 이름은 모르고 토탈 개수는 사용하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몇 개의 슬롯이 올지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주지 않는다면 이 논문이 특정 어그멘티드 데이터로서 사용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차용하는 것도 논문이 가지는 하나의 컨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의 표를 확인해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코드를 같이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쳤을 때 몇 가지 값이 맞지 않아서 저자한테 문의를 해 보았고 아직까지 논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논문에서 살짝 타이포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은 조금 감안을 하면서 논문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익스페리먼트에서 데이터는 총 3개입니다. 기존에는 이 멀티워즈라는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만 사용을 하지만 이 해당 논문에서는 에티스와 스닙스라는 데이터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이 실험의 세팅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멀티워즈 데이터는 트레인에도 사용을 하고 테스트에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에티스와 스닙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학습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은 굉장히 풍부하게 다양한 슬롯 바운더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에 사용이 되지만 예측을 할 때는 이 멀티워즈라는 데이터의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멀티 도메인을 가정하지 않는 싱글 도메인을 가정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5개의 도메인을 활용하지만 하나의 도메인을 평가하게 될 경우 나머지 도메인으로 SBD를 학습을 하는 어떻게 보면 퓨샷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택시 도메인을 위해서 택시를 학습하는 것보다 택시 도메인을 예측을 할 때 다른 도메인들로부터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슬롯의 개수를 정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실험으로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택시 도메인을 포함을 해서 학습을 했다면 저도 앞선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측을 하는 도메인에 대해서는 학습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벤치마크 모델들이 좀 많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랜덤이라는 첫 번째 벤치마크는 모든 다이얼로그 턴마다 이 슬롯을 굉장히 랜덤한 값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사실상 아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세팅입니다. 두 번째 논문인 VRNN이라는 논문은 unsupervised 세팅으로 다이얼로그 스트럭처를 추출하는 연구이며 이 recurrent 버전의 variation autoencoder, 이 VAE를 활용한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 논문의 오리지널 모델을 가지고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뽑았던 연구이지 오리지널 모델의 논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extracted structure는 이 latent variable 사이의 트랜지션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버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해당 논문에서 사용했던 3가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CLS 토큰의 final hidden state를 인코딩한 다음에 3가지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3번째 벤치마크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다이얼로그 턴이 들어왔을 때 pre-trained bot가 이 CLS라는 히든 스테이트 중에서도 CLS 토큰의 히든 스테이트를 뽑게 되고 이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넣어서 Z값을 뽑아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버트 중에서도 TOD 데이터 9가지를 활용을 해서 pre-trained 된 TOD 전용 버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활용을 해서 MLM을 진행한 모델 그리고 조인트 모델 2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프리트레이닝에서 사용되는 로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MLM과 조인트 모델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MLM 같은 경우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인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니 넘어가도록 하고, 리스폰스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이 RCL 로스 같은 경우는 TOD 버트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안한 태스크인데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서 한 쌍의 대화가 적절한 순서로 구성되었는지를 학습하는 태스크입니다. 다이얼로그에서는 다이얼로그에 등장하는 순서와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한 쌍의 대화가 적절한 순서로 구성되었는지를 학습하는 태스크를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했던 것을 조금 더 변형해서 학습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TOD 버트의 저자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TOD 버트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TOD 버트 같은 경우에도 어터런스를 인코딩한 다음에 K-means로 클러스터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LM 같은 경우에는 MLM 오브젝티브만 사용을 했고, 조인트 같은 경우는 MLM과 RCL 로스를 모두 다 함께 학습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TOD 버트 스페이시라는 벤치마크 모델이 있는데,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이시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포스태거를 사용을 해서 명사인 부분을 슬롯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정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즉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토큰 단위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워드 단위의 레프레젠테이션 취합한 다음에 에버리지 슬롯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버트와 TOD 버트를 모두 사용을 해서 해당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TOD 버트 SBD라는 것이고요. 휴리스틱 디텍터를 사용하지 않고 SBD를 진행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하나의 모듈을 적용한 연구입니다. 트레인 도메인으로 SBD를 학습을 하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도메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디텍티브 슬롯 임베딩으로 각 어터런스를 나타냅니다. 6번과 7번이 똑같은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논문이 이제 6번과 7번이 다른 것은 왼쪽에 아래에 있는 세팅은 다 똑같지만 SBD만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디텍트까지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7번 같은 경우는 6번을 포함한 다음에 클러스터링까지 수행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절트 파트에서는 이제 SBD를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파트로서 F1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F1은 이 슬럿이라는 단어, 워드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토큰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슬럿과 이제 토큰의 매치에 따라서 F1 스코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제안하는 방법에서 이 TOD 버트, 멀티워즈가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평가하는 척도로서는 클러스터링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 가지 매트릭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클러스터를 잘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값 모두 다 클수록 좋은 값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값을 다 확인을 해봤을 때 모든 상황에서 이제 TOD 버트의 SBD를 활용한 것 그리고 TOD 버트의 DET를 활용한 케이스가 앞선 벤치마크 예제보다 성능이 향상되는 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택시 같은 도메인에서는 0.01을 나타냈다가 이 TOD 버트 SBD를 사용하는 순간 0.15로 점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상 이 에티스와 스닙스 같은 데이터를 멀티워즈와 함께 사용하는 세팅은 아니었지만 멀티워즈를 사용을 해서 멀티워즈로 디텍트까지 진행했을 때의 성능이 훨씬 더 좋으며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SBD만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데이터로 이 DET까지 수행을 할 경우 멀티워즈만으로 SBD를 한 사례보다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척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매트릭에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다른 벤치마크들에 비해서 상승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 리절트 파트에서 집중해 보아야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로서는 하나씩 살펴보면 랜덤과 VRNN 같은 경우는 성능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차이가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버트 기반의 세 가지 클러스터링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트보다는 TOD 버트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스페이시는 룰 베이스 슬롯 디텍터이므로 TOD 버트 SBD의 성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스페이시는 언스퍼바이즈드 세팅에서 포스 태거를 통해서 명사를 뽑아내서 슬롯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 SBD의 성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TOD 버트 DET 모델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향상이 되었고 다른 데이터를 써서 멀티워즈 테스트를 예측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모델들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클러스터링을 정성평가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면 슬롯의 개수를 좀 변경을 했을 때도 성능이 다이나믹하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아까 하나의 표에서 슬롯의 개수를 도메인별로 픽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를 좀 바꾸더라도 성능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제안하는 방법론은 슬롯 개수를 바꾸더라도 클러스터를 좀 잘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이다. 조금은 로버스트할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첫 번째 파트인
SBD 파트가 끝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파트입니다. 해당 파트 같은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새롭게 부착한 이 독특한 레이블링 방식이 사용 가능하겠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값이 스포츠였는지 시네마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클러스터링한 슬롯이 몇 번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몇 번 업데이트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레이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즉 여기서 도메인이 어트랙션일 때 가능한 레이블 개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만큼의 숫자값이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110이다 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슬롯 그룹, 두 번째 슬롯 그룹, 세 번째 슬롯 그룹이 있을 때 슬롯 그룹 1번과 2번의 클러스터가 각각 1회씩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레이블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슬롯 클러스터 내에서 동일한 레이블을 가지는 스테이트가 비슷한 맥락의 어터런스라고 간주하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왼쪽에서 보이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어터런스에 대응되는 안암동에서 유명한 스포츠 센터를 찾고 싶다 라는 문장과, 오른쪽에 있는 인스타에서 봤는데 신당동에 엄청 유명한 카페가 있다면서 라고 물어보는 어터런스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플로우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레이블링 방식에 의하면 두 가지 대화는 같은 레이블을 가지는 대화입니다. 즉 다이얼로그를 스테이트 트래킹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플로우가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다이얼로그를 제너레이션 하거나 다이얼로그의 플로우를 추적하는 입장에서는 안암동에서 신당동으로 바뀌든 스포츠 센터를 찾는 것과 카페를 찾는 것이든 동일한 플로우로 간주하겠다라는 논문의 가장 큰 가정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떤 분야의 어그멘테이션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해당 논문에서 확인을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싱글턴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입니다. 즉 여러 턴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턴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얼로그는 앞전에 나왔던 턴과 그 다음에 나오는 턴이 어느 정도 플로우가 일맥상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여기서 만들어낸 레이블링 방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각각의 턴에 나오는 다이얼로그를 제너레이션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로그에서 제너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는 앞선 토큰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등장할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로스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멀티 리스폰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MRDA라는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은 동일한 스테이트와 대응되는 다이얼로그 텍스트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의 대화가 동일하다고 했으니 이렇게 대응되는 다이얼로그 텍스트를 미리 다 수집해 놓는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0이라는 레이블에 대응되는 대화들이 이 스테이트 텍스트 딕셔너리라는 것에 하나씩 대응되게 될 것이고, 스테이트가 같은 다이얼로그 어터런스를 랜덤으로 추출해서 새로운 다이얼로그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러우면서 다양한 다이얼로그 형태를 갖춘 어그멘테이션용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고, 싱글턴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가 0, 1, 1이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상황에서 나오는 딕셔너리에 저장된 값을 불러오면 세 가지 다이얼로그가 모두 같은 정답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랜덤으로 하나의 대화를 선택해서 하나의 다이얼로그를 뽑게 되고,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 대화가 000, 011, 121이라는 순서의 플로우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정하게 될 경우에
000에 있는 다이얼로그 하나, 011에 있는 다이얼로그 하나, 121에 있는 다이얼로그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서 하나의 대화를 선택해서 다이얼로그를 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이얼로그 2번, 4번, 9번이 채택되었을 경우에 2, 4, 9의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다이얼로그 턴이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해당 데이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오리지널 트레인 데이터만 사용했을 경우보다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좋은 값이고 BLU 스코어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은 스코어이기 때문에 해당 점을 고려해서 보았을 때 기존 트레인 데이터만 사용한 것보다 MFS라는 기존 벤치마크보다 MRDA 성능이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어그멘테이션과 트레인의 레이쇼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만큼의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얼만큼의 어그멘테이션 데이터를 사용할 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성능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1대1로 사용한 케이스를 성능 리포팅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오리지널 어터런스를 기반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의 텍시라는 도메인에서 오리지널을 기반으로 어그멘테이션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세인트 존 컬리지 같은 값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저와 시스템의 하나의 턴인 어터런스로부터 나오는 스테이트 넘버 000-011과 같은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어그멘테이션을 랜덤하게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조합된 대화를 봤을 때 조금 어색한 다이얼로그가 있기는 하지만 정성평가 결과도 굉장히 준수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제안 연구는 다이얼로그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테이트 스키마를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스트럭처는 BIO 태그를 기반으로 SBD, 슬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어그멘테이션으로 활용했을 때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스테이트 스키마는 다이얼로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측면에서 자연스러움과 다양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TOD의 여러 가지 서브태스크들이 있지만 세일스포스 리서치는 항상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가 아카이브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리뷰된 적이 없지만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